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금 가격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을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팔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던데 그 의미는 뭘까요? 금값이 떨어지니까 이거 지금 놓치는 거 아니야? 금을 현금화하고 싶은데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요. 제가 생각할 땐 집에 금부치 정도는 좀 보유하고 계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을 투자 자산으로 해서 좀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매력적인 투자 자산을 고민할 때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달러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투자 자산 가치로도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땐 투기 수요들은 특히 투자자 수요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좀 맞겠죠. 그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금에 대한 예를 들면 가치가 하락한다기보다는 앞으로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 정도쯤에는 여러분들께서 투자 자산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실현하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과정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예를 들면 수익 실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죠. 최근에 금 가격이 상당히 높게 상승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지 않은 거고요. 뭐 궁극적으로 가장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 패권주의, 즉 미국과 중국의 분쟁 그런 과정 속에서 트럼프 때부터 있었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나니까 크게 손해가 많이 발생이 되다라는 중국의 생각도 있을 거고요. 중국이 미국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입장에서 호구도 아니고 미국 국채를 누구 좋으라고 계속 매수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환 보유고 대신에 보유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을 보유량을 늘려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계 경제 블록화가 생기면서 또 패권주의로 나누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이 좀 더 안전자산에서 투기 수요로 좀 전환되는 과정도 동시에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기서 한끗발 날린 거라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 와중에 완전히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금값을 최고 고공행진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자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차적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금을 보유하는 현상들은 크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겨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금을 보유하는 현상도 크게 깨지진 않을 거죠. 수요를 계속해서 보충해야 되니까요. 달러를 보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는 하락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수요는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하락 요인을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것들이 뭐냐라면 미국이 드시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점점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레이트 고공행진을 한다고 하면 금값은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내려오면서 무슨 시그널이 나오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결짓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는 것도 있고요.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 선행 지표가 50m 떨어졌을 때 미국이 해야 되는 정책들은 뭐 우리가 안 봐도 뻔하죠. 결과적으로는 언제 가는 분명히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거고 혹은 그 다른 정책이 나올 겁니다.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매력적인 투자 자산들이 나타나면서 투기 수요는 빠지게 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부 수요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일부 수요는 빠지니까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요인은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들이 제 의견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중첩이 되는 거죠. 그동안의 상승 요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바로 이 신흥국들, 뭐 중국이나 인도 이런 곳에서 많은 금을 보유했죠.
인도가 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달러만 보유할 수 없고 외환보유고상에 금도 보유하는 것들이 상당히 유리하죠. 최근에 나타난 미국의 금리 인상 효과에서 생각해보면 달러 가치가 꽤 많이 순간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금값 인상도 미국이 만들어낸 거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데이터, 중국과 러시아가 금을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이런 패권주의라든지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계 대상으로 보는 과정에서는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은 금값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금값의 예를 들면 그 현상 유지, 안정화 정책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미국이 결과적으로 나머지 수요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폭을 주는 수요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금값의 움직임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시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과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달러가 약세로 가면 금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란 뜻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달러 인덱스와 금값은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달러가 예를 들면 약세로 간다고 해서 금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런 거는 오산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수준으로 멈춰 나갈 것이다 라는 것들이 제 판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 수요와 러시아 수요 그리고 인도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수요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금이 빠지게 되면 다시 매수하고 올라가면 다시 또 매수세가 좀 적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과정들이겠죠.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기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금에 대해서 아니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금을 갖고 있으면 박스권 트레이딩을 할 만한 이유도 별로 없겠죠.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미국의 물가가 급격하게 예를 들면 채권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금값은 올라간 거, 이 부분들이 이격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금에 대한 상승 가치를 갖다 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 생각하면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된 의견을 드릴 수도 있겠죠. 미국에서도 특별한 현상이 생겨서 금리를 더 올릴게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쯤 돼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2,000달러 이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1,960달러 뭐 이 정도 수준에서보다는 2,000달러 이상에서 해주시는 게 좋은데 컨센서스 매크로 밴드는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50에서 2,150불 퍼 온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2,000달러 이상 되시면 여러분들께서 수익 실현하고 또 좋은 매력적인 투자가 있는 곳, 투자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 뭐 안전자산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채 3X 레버리지라든지 또 모기지 채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 지금 강남권에서는 미국채 3X 레버리지를 투자하면은 연수익률이 한 18%, 19% 된다는 그런 뉴스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보다는 미국의 모기지 채권이 만약에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미국 모기지 채권 같은 경우는 훨씬 높은 수익률, 지금 대부분이 2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배당으로 챙겨보는 생각. 그리고 한 4, 5년 정도 기다려서 미국의 주택 모기지 채권들이 안정화를 찾았을 때 가치 실현 이런 것까지 두 가지 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게 기술주 같은 경우나 빅테크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 상승의 폭을 갖다가 수익을 늘리는 게 상당히 좋겠지만 뭐 유틸리티 같은 경우나 모기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서서히 올라가고 그 와중에 배당이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쌓이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10년을 놓고 보면요 수익률은 비슷했다라는 부분들이죠. 다만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 배당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기회가 오겠습니까? 위험하다고요?
자,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주식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같은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노후 생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으로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배당 나오는 거 갖고 투자를 다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건 금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적인 수익률 이런 것들도 이야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금에 대한 수요보다는 이렇게 투자처가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더군다나 경기 선행 지표가 지금 상당히 하방으로 내려가 있고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가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고강도 예를 들면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사실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그 부분이 언젠간 진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나타나는 건 지금 엔비디아처럼 고공행진하는 그런 주가의 상승, 매력이 상당히 높은 곳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 우리가 착안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변화들이 지금 6월부터 한 9월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매크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해 온 건 맞고요. 우리가 4월 달에 제가 더 보유하셔라 이야기 드렸던 거는 컨센서스 자체와 매크로 지표들이 더 상승 요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이고요.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상승 요인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소강 상태일 거고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 금부 요령을 상당히 높일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급격하게 늘릴 만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 구간으로 변해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생각해 보면 더 좋은 매력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투자적으로 매력적인 곳들이 많이 존재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보면 지금은 금에 대한 투자 수요들은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제 의견이기도 하고요. 많은 리포트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 자체가 박스권에 좀 당분간 갇힐 것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사실은 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저 박스권에 갇히는 과정이 한번 발생이 되고 나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조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하락할 건 아니에요. 적당한 수준에서 자리를 잡겠지만 앞으로 2000달러 이상에서 2300, 400 이렇게 가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나오는 보고서들은 각종 글로벌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들을 다 확인해 본 거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예를 들면 돈이 쏠리지 않는다는 것들은 기본적인 가치는 존재하지만 앞으로의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발생할 이유는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체크해 보실 때 내가 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더 좋은 매력이 있는 곳으로 투자를 이동하는 그런 타임은 되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에 대한 것들은 2000달러 이상 가면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좀 여담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참조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20% 정도의 연수익률을 내주는 배당 상품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말이죠. 다만 환율이 조금 높아서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은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거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 수익을 받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산 가치가 조금 예를 들면 5%, 10% 정도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수익률만큼은 변동이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 10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내가 1년에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지금 미국의 배당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당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15%에서 25%이 정도 사이에서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하면 평균 18에서 20%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죠. 5억 원을 가지신 분들이 1년에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챙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세금을 다 내고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노후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연금으로다가 5억 원, 10억 원을 갖다 연금 재원으로 준비한다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노후 생활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연에 3%, 2% 정도 쓰는 게 최고의 연금 수익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억 원을 가지고도 연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밖에는 수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0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6월부터
한 9월 사이에 이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겁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가 다가온 거는 저는 알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의 배당주를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배당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내가 10억 원이 있으면 10억 원을 전부 다 거기다 투자할 수는 없지 않냐. 저는 전부 다 투자하란 말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이 그런 거죠. 10억 원이 있다고 그러면 한 5억 정도로 해서 1억 정도의 연수익을 챙겨 나가시고 나머지 5억 갖고는 부동산도 하시고 또 혹은 또 다른 거 재미난 거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같이 매력적인 배당을 주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 더 이상의 그런 매력적인 부분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죠. 고금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에 우리 올해 넘어오면서 3월달만 돼도 연이자 5% 주는 그런 금융상품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눈 뜨고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그런 점들을 착안해 보시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도래했다. 지금부터 한 9월달 이 사이에 무엇인가 한다고 그러면 먼 미래에 꽤 오랫동안 아무려면 미국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망할 만한 이유는 제가 볼 땐 아직까지는 찾을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